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간 제품은 슈퍼미니프라 진게타 로보 세계 최후의 날 볼륨 2 블랙게타, 게타 드래곤, 진게타 1을 살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이 제품들이 등장했던 작품 진게타 로보 세계 최후의 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게타 로보 주의 뒤를 잇는 OVA 작품이지만 여러모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던 작품이었습니다. 이토록 괴악했던 적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징그러운 외계 생명체 인베이더들과 싸워나가는 슈퍼 로봇물로 그려지긴 하나, 이전작 게타 로봇 G에서 등장했던 게타 드래곤이 적으로 나오기도 하며 주인공이었던 나가레 류마가 미치 광해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등 이게 정의의 편인가 싶을 정도로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괴리감이 엄청난 작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게타 로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듯 열혈 하나만큼은 굉장하며 게타 로보 특유의 시원한 액션씬, 오픈 개세 연출 등 정통 게타 로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작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살펴볼 친구는 블랙게타가 되겠습니다. 작중에서 나가레 료마가 처음 등장했을 때 타고 나왔던 로봇이 바로 이 블랙게타입니다. 블랙게타 같은 경우는 게타 1의 외형을 그대로 들고 나왔으며 색상과 특징 부분들만 달라진 형태입니다. 먼저 얼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철가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눈동자가 생겼고, 약간 피눈물의 디테일까지 선보이고 있으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비가 만연한 곳에서 홀로 뛰어들어서 퇴치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블랙게타 같은 경우는 크나큰 귀 안쪽에 있었던 뿔 부분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이 검은색 스카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스카프가 어떻게 보면은 블랙게타의 가장 큰 차밍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 왼쪽 팔에 달려있는 커터 부분이겠습니다. 일반적인 게타 같은 경우에는 이 커터 부분이 양쪽에 자리하고 약간 더 짧았던 느낌이었지만 블랙게타 같은 경우는 왼쪽에만 장비되어 있고요. 오른쪽 팔에는 완전히 막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장이 없어졌다고 블랙게타의 전투력이 절대 가감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주먹에 붙은 이 스파이크 덕분이겠죠. 이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작중 내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쓰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손파츠 같은 경우는 주먹손, 그러니까 이제 무장손이 되겠는데 이 손파츠를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앞전에 봤던 스파이크가 전방으로 굉장히 크게 전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중 내에서 이렇게 전개된 스파이크를 가지고서 인베이더를 찔러 죽였던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나가레 료마가 보여주었던 잔인한 전투 묘사를 가장 잘 나타낸 게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손파츠 같은 경우는 양쪽에 전부 다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분리해서 양쪽에 전부 다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색분할 자체는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던 번짐 요소는 잡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외로도 손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손도 있습니다. 편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또 노란색으로 도색이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슴 장갑부에는 여전히 초록색 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앞서 보았던 게타 1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재단이 잘 안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복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전 게타 1에서는 없었던 게타 빔의 디테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한 거겠죠? 그렇겠죠? 예, 이전에 봤던 게타 1 같은 경우는 이 복부 부분에 게타 빔의 디테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추가를 시켜줬군요. 예,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리를 보도록 합시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회색 부분들은 전부 다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발목 부분 보이십니까? 스티커가 약간씩 울어 있습니다. 특히 옆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잘 붙이려고 한다 한들 정말 깔끔하게 붙이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뗐다 붙였다를 했는데 여전히 잘 붙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에는 망토가 굉장히 거대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요. 야, 이 망토 파츠가 총 3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장 큰 파츠 하나, 그리고 좌우측으로 벌릴 수 있는 망토 파츠가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부는 붉은색으로 또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사출색 하나만큼은 괜찮다
그래도 원작에 가깝게 색 분할을 하려 했다라는 노력이 보여서 이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날개 같은 경우에는 게타 1과 동일하게 뒤쪽에 있는 파츠를 분리를 시켜줍니다. 분리를 시켜주신 뒤에 게타 윙 파츠가 없는 등 쪽 파츠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게타 윙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머플러도 분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먼저 목부터 분리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냥 스카프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스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프 말고 반대편에 있는 노란색 파츠를 똑같이 끼워주시고 이렇게 목을 연결해 주시면은 스카프가 없는 블랙 게타로도 연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록되어 있는 무장을 한번 봐야겠죠. 무장은 게타 1과 동일합니다. 주먹선을 끼워준 상태에서 바로 게타 토마호크를 들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머신건도 장착시켜줄 수 있습니다. 머신건과 게타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았던 게타 1과 완전히 동일한 파츠입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색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동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동 같은 경우에는 목관절이기 때문에 은근히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머플러를 장착하는 상태에서 가동을 시켜보게 되면은 여전히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 역시 머플러 때문에 약간씩 그 가동폭 자체가 가려진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깨도 보도록 합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내줄 수 있는 각도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사실상 대각선으로밖에 가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80도 가동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단일 관절로 인해서 90도 약간 넘어가는 그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전 당연히 가동합니다만 역시 이 스파이크가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가동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상체 가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크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덕분에 액션 포즈가 꽤 잘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크게 가동하는 편입니다. 좌우로도 약간씩은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허리 가동은 역시 게타 1과 동일합니다. 좌우로 아주 제한적인 가동만 가동하고요. 고관절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고관절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믹을 통해서 앞으로는 약 90도 정도로 가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나름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으로도 약간 꺾어서 올려주게 되면은 나름 가동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릎 가동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무릎 가동은 단일 관절이지만 나름 크게 가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중 볼관절을 사용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자유로운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이시듯이 너무 과한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파츠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조심하셔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게타 드래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게타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타 드래곤이라는 친구가 게타 로보, 이제 원조 게타 로보가 있으면은 조금 더 전투형이 된 것이 바로 이 게타 로보 G의 주역 메카 게타 드래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고 계시는 게타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진게타 로보 세계 최후의 날에서 약간 변경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어깨 장갑이 원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려오진 않습니다. 원래라면은 이 원형 부분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진게타 로보로 넘어오게 되면서 양산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디테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허리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포세이돈의 색상 핑크색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게타 로보 세계 최후의 날로 변화하게 되면서 앞서 보았던 어깨 파츠와 동일하게 이 부분도 색깔의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색상만 약간 레드선을 하시고서 어깨 파츠만 교환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전 게타 로보 G에서 등장했던 게타 드래곤으로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신 다음에
원형 어깨가 있습니다. 이 어깨 파츠로 교환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게타 로봇 G에서 등장했던 게타 드래곤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원작에서 나왔던 게타 드래곤으로 완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예전 구수했던 그런 로봇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자의 느낌이 나기도 하죠. 머리 뒤쪽으로 나와 있는 3개의 뿔과 입 옆으로 쭉 하고 뻗어져 있는 뿔을 보다 보면은 약간 사자 같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약간 적응이 안 되기는 했지만 점차 보다 보니까 나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에 초록색과 노란색은 도색이 전부 다 되어 있었고요. 가슴 부분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타 드래곤에서 스티커가 들어간 부분은 현재 허리 쪽에 붙어있는 검은색 라인 2개, 그리고 다리 쪽에 붙어있는 V자의 라인 양쪽 2개로 하여서 총 4개밖에 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날개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야, 날개가 정말 디테일이 굉장히 없습니다. 정말 평평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블랙게타 같은 경우는 나름 막 이렇게 막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약간 허름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각딱하고 살려져 있는 그런 윙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윙 같은 경우에는 나름 상하 가동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날개가 만약에 거추장스러우시다면 분리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전에 살펴봤던 게타 1, 게타 2, 게타 3, 그리고 블랙 게타, 그리고 뒤에 살펴볼 진 게타보다도 이 제품이 훨씬 더 견고한 것 같습니다. 관절 강도도 굉장히 짱짱하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좀 뻑뻑하긴 하지만 그래도 튼튼히 잡히고 있다. 이런 부분 덕분이라도 저는 이 친구를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조립할 때도 와, 얘 좀 짱짱해서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렇게 부러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무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무장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살펴봤지만 양 손목에 장비되어 있는 스핀 커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손을 바꿔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더블 토마호크를 장비시켜줄 수 있습니다. 더블 토마호크 부메랑이라고 이제 불렀던 친구가 바로 이 게타 드래곤이 되는 친구죠. 일단은 이렇게 양쪽에 도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정말 바이킹과 같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 무장에서 또 다른 특징이란다면은 이 토마호크를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파츠를 아래쪽에다가 끼워주시고 또 아래쪽에 연장 파츠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장 파츠까지 끼워주었다면 반대쪽에 있는 토마호크의 아래쪽 조인트를 분리시켜주시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토마호크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액션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거대해서 진짜 전시할 맛 날 것 같네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합체시키는 무장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죠? 자, 그럼 이어서 가동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가동률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목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아래로 가동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양 옆으로도 크게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어깨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장갑 자체가 상체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각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 가동 자체만 보더라도 180도 가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팔꿈치 또한 단일 관절이지만 90도 이상 좀 더 꺾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손목 가동도 당연히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180도 회전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어서 상체 가동 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상체 가동이 굉장합니다. 상체 가동 자체가 크게 가동을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좌우로도 당연히 움직이고요.
그리고 상하로도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허리와 상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동폭 자체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고관절도 보도록 합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야 되는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굉장히 빡빡합니다. 관절도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잘못 내렸다가는 분명히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움직이긴 하지만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동폭 자체는 앞전에 보았던 게타들과 똑같겠지만 고관절의 가동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허벅지 가동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아래쪽으로 가동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의해서는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짱짱해서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다가오는군요. 이어서 무릎 가동 보도록 합시다. 무릎 가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쪽으로 쭉 하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위 그리고 뒤쪽으로도 나름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촬영하다가 지금 고관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는군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냥 헐렁헐렁거리는 거.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진게타 1을 살펴볼까 합니다. 와, 역시 게타 하면은 진게타 로봇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약간 좀 그렇겠죠? 그나마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진게타 1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만큼 또 스토나 선샤인이라는 깡파워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게타 로봇라는 시리즈 중에서 이 진게타라는 친구를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았던 블랙 게타라던가 아니면 이제 게타 드래곤이라던가 그런 친구들의 외형보다는 훨씬 더 악마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죠. 일단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틀 윙이라고 하여금 굉장히 또 날렵하면서 박쥐 날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악마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굴 자체도 굉장히 갸름하고 작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눈동자 부분이 조금 큽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카리스마? 진게타만이 가지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죽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청록색의 포인트 부분들을 전부 다 도색해 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고마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슴 앞부분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들은 전부 다 실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위쪽에 있는 흰색 파츠는 또 파츠 분할이더라고요. 물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실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깨 보도록 합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색 파츠와 흰색 파츠를 이제 결합을 시켜서 거대한 어깨로 만들었고 노란색 링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게타 로봇들보다는 조금 더 긴 팔을 만들고 있죠.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청록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팔목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커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트 나이프를 사용해서 조금씩 깎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복부와 허벅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일단 복부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끔하네요. 원래라면은 이 복부 부분에서 게타빔이 나가야 되는데 게타빔의 그 디테일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허벅지 보도록 합시다. 허벅지는 이제 붉은색 라인, 이쪽도 이제 파츠 분할이죠. 그리고 이제 검은색 라인,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다시 갈색 무릎 파츠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검은색 라인이 도색되어 있다는 점, 하지만 양쪽에 있는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C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진게타의 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재단이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스티커 붙이는 것 중에서는 앞전에 봤던 다섯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자, 이어서 등도 한번 봐야겠죠? 등 쪽에 연결되어 있는 배틀윙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을 사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배틀윙의 가동 경력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뿌리 볼관절을 통해서 가동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도 가동을 하기도 하고 앞쪽으로 붙일 수도 있는 거죠.
나름 자유로운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리 뒤쪽 같은 경우에도 나름 색 분할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무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무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게타 사이드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게타 사이드를 사용했던 게 분명히 고우로 알고 있는데 대체 토마호크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상 게타는 토마호크인데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게타 하면은 토마호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먼저 납부분의 날 같은 경우에는 밝은 회색을 사용해서 통짜 파츠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의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부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또 많습니다. 특히 이 뒤쪽에 있는 장식 부분들 정말 부러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낫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휘어서 파손될 수 있으니까 꼭 보관에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이드를 장비해 줄 때는 전용 손파츠에다가 먼저 위쪽 부분을 끼워 주신 다음에 아래쪽 파츠를 연결을 해서 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츠를 쭉 하고 올려서 장비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타 사이드를 사용해서 액션 포즈를 연출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가동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목 가동부터 보도록 합시다. 목 가동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머리 위쪽과 목 아래쪽 부분이 서로 볼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고개를 쳐박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크게 가동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좌우로도 당연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뽑혀 나옵니다. 앞쪽으로도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위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계시죠? 네, 어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굴의 시선 처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움직이시면은 시선 처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깨 자체는 크게 가동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팔 쪽으로 내려오는 관절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도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진짜 관절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덕분에 액션 포즈는 정말 잘 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하여금 약 90도 정도로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목은 볼관절이라서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체와 허리 가동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체 가동, 엄청나죠? 상체만으로도 가동 자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허리 가동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와, 진짜 다른 프라모델 남부럽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가동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믹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도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나름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허벅지 회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단일 관절이지만 역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도 발목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가동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과 발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헐겁습니다. 다른 게타 시리즈보다 굉장히 헐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슈퍼 미니프라 진게타 로보 세계 최후의 날 볼륨 2 블랙게타, 게타 드래곤, 진게타 1을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볼륨 1 때보다는 구성이 괜찮아졌습니다. 블랙게타의 확실한 색분할이라던가 앞서 나온 제품들 중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타 드래곤, 그리고 존재 의의만으로도 인기가 없을 수 없는 진게타 1 등 구성면만 놓고 본다면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웠던 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진게타 1의 사이드는 있지만 게타 토마호크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제품 전체적으로 재질에 의한 파손도 걱정되기 때문에 구입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랍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